네, 아틀라스 슈라그대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아틀라스 슈라그대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세상으로부터 물질주의자, 이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물질적인 부의 추구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이들 자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숨겨진 숭고한 의미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장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물질의 모든 것을, 세속적인 부와 물질에 모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모든 가치를 걸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것 하나의 도구고 거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과 지식을 불어넣어서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끔 만들어서 쓸모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재화를 창출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그것의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부 자체를 사실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물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주인공들이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들만의 어떤 낙원을 만들죠. 그게 바로 아틀란티스라는 낙원을 만들어서 그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이 소설은 주로 그 무대는 미국에 한정되겠습니다만은 큰 시장을 상대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라 하더라도 훨씬 작은 규모의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던 일을 한다면 만족도가 과연 있을까요? 즉, 이 세상에서, 일반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부와 또 풍요를 아무래도 누릴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이들은 거기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그 아틀란티스에 우연히 불시착으로 의도치 않게 착륙해서 그 생활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여주인공은 엘리엇 와이스라고 하는 석유 사업가를 만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석유 사업가가 거기서 쉘 오일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업화를 성공시켜서 발굴해서 기름으로 만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95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이 지난 과거에 만들어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도 사람들은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라는 것의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가능해진 기술이 나오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석유의 그 정유 혁신가가, 산업의 혁신가가 아틀란티스에서 쉐일 오일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규모는 작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다라는 생각 비슷한 그런 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하루에 겨우 200배럴의 석유만 생산하고 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을 생산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엇은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부자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삶을 확장시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Wealth, Dagny? What greater wealth is there than to own your life and to spend it on growing?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느냐. 당신의 삶을 당신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부를 당신이 성장하는 데 쓰는 그런 것만큼 더 의미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진정한 부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Every living thing must grow. It can't stand still. It must grow or perish. Grow or perish. 성장하든지 아니면 소멸하든지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해야 한다. 그 전에 멈춰 있을 수가 없다. 성장하든지 소멸하든지다. 여기서 이 성장에 대한 철학이 나오는데 부에 대한 개념을 해서 잠깐 벗어나서 성장에 대한 철학에서 말씀드리면 이 우주가 만들어진 기본 제1원리에 대한 설명이 현재는 거의 빅뱅 이론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폭발과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속에서 모든 물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주의 제1 기본 원리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저는 팽창, 즉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에 순한 것들은 순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흥했고 그것의 역방향으로 작용했던 것들은 패했습니다. 물론 성장이란 것이 상당히 고통이 따르죠. 성장통이 따르죠. 그러나 기본 제1 원리는 성장이다. 만물이 그렇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멈춰 있다가는 성장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 버리죠. 그것이 모든 자연의 이치일 수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 시장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그 부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라는 개념을 어떤 물질, 결과물로 얻어지는 물질 자체에 추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성장 과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 애틀란스 슈러그드가 실제로 제가 이번 그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엔트리프리너어들, 그 다음에 정말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기업가들의 실제 생활에도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혹시 그것이 애틀란스 슈러그드가 조성한 미국 사회의 어떤 사회문화적 분위기 그것에 기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제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불과 얼마 전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11년 어느 시점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은둔 생활 비슷하게 했죠. 공식석상 같은 데서 다 사라지고 그렇지만 이제 가끔 사진에 찍혀서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어떤 차를 타고 밖에 나갔을 때 운전을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어떤 이유든 쇠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인데 그 차가 혼다 시빅이었던 것 같아요. 혼다에서 나온 시빅이라는 차 있죠. 혼다에서 나온 세단이고 준중형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형급 세단이라면 어코드가 있으니까 한 급 더 위에 그 밑에가 이제 시빅이라는 차인데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뭐 3천만 원대 정도면 살 수 있는 차고 미국에서는 2만 불대에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예상 바뀌었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인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요즘 그보다 더 비싼 하이퍼카들 있잖아요. 뭐 부가티나 그런 거 타도 충분한 사람인데 혼다 시빅이라니. 물론 다른 사진에서 또 차가 나왔는데 그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좋아 보였어요. 그거는 아마 아우디일 수도 있고 렉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이죠. 그게 결코 싼 차는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들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성공을 거둔 그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이 타는 차로는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 차들도 그렇게 크게 요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요란하다는 표현은 뭐 슈퍼카 하이퍼카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는 일 중심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세상을 놀라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어떤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 소설에도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에 What about you? Would you want to make the answer with me and face the same screaming? 그러니까 또 여자 주인공이 You knew I would.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Yes, I knew it. 하고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웃는다는 말인데 뭔가 새로운 여기서 이제 철도 새로운 그 노선을 까는 건데 이 철도 회사에서 새로운 금속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속도를 견뎌내는 레일을 깔아서 그걸 갖다가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서 비명을 지르게 하는 놀라움의 비명을 스크리밍 놀라움의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것들을 서로 해보자. 너도 그거 하고 싶지? 그거 알잖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지? 그럼 서로 얘기하면서 웃는 거죠. 바로 이런 뭔가 이 지력과 노력을 결합된 결정물로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인 또 대목이었고, 이 부분은 이들의 그 어떤 그 탁월성과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경지를 추구하는 그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그 자신들을 옥죄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아틀란티스로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사라지는데 이들이 그러면 이 지상에 남겨놓을 게 뭐겠어요? 지상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남겨놓을 게 뭐겠어요? 자신의 부는 그대로 남겨놔요. 뭐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엘리엇이라는 정유왕은 자기가 개발했던 유전에 불을 지르고 나갑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약간 파괴적인 그런 행동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 가죠. 어차피 아틀란티스라는 곳에는 이 세상에서 쓰는 돈이 소용이 없어요. 거기 나름의 또 통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남겨놓고 가죠. 그러면 과연 그걸 남겨놓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을 자신이 이룬 그 부를 그냥 남겨놓고 훌쩍 떠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거는 마치 뭐 그것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사실 그게 조금 꼼수가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빌 게이츠가 많은 자기의 재산을 투입해서 어떤 재단을 만든다든지 저커버그가 미리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자신은 가져가는 것이 거의 없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도 다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주인공들의 어떤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 자체를 이렇게 누리면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거,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뭐 술을 마시고 최고의 뭐 요트를 타고 최고의 차를 타고 뭐 최고의 호텔에서 자고 최고의 휴양지에서 섬을 사가지고 파티를 매일 벌리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세상을 놀래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큰 즐거움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다 생각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부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성공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좀 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티브 잡스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스티브 잡스 얘기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생활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잔혹했다 그러죠. 자기 혈육들한테. 특히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끝까지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따뜻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또 자서전 비슷한 것도 쓰면서 잡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퍼스널 라이프에 있어서는 잔혹했다라고 가는 시각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놀란 게 이 소설에도 비슷한 대목이 납니다. 뭐냐면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 남동생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 하고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남자 주인공을 사라지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죠. 사라지면 이거죠. 자기들을 그동안 부양해준 일종의 기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합니다. 감정에 호소합니다. 넌 우리를 사랑하지 않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게 뭐야? 너는 항상 머리로만 생각하려 하니? 마음으로 느껴봐라. 너는 인간미가라는 것은 없니?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자기를 일을 좀 시켜달라. 형의 회사에서, 형의 기업에서 일을 좀 시켜달라. 자리를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일을 주지 않아요. 왜 안 주느냐면 너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없다. 동생이라는 이유 말로 너한테 줄 수 없다. 너 그냥 나한테 이렇게 애걸하고 호소하지 마라. 이거는 기업이고 내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 더 맞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오면 일 열심히 안 할 거다.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버리거든요. 참 상상을 하기 힘든 대목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they wanted to hold him, to keep him in the sacrificial furnace, to make him let them devour the last of him in the name of mercy, forgiveness, and brother cannibal love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이들은 남자 주인공을 자비와 용서와 또 형제, 혈육의 사랑 이런 이름으로 이 남자 주인공을 희생의 용광로에 가둬두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남자 주인공의 마지막 정말 성과 한 방울까지 다 갈취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소설의 작가가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탁월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뭔가 세상에 놀라운 문명의 진보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다. 이런 것에 연연해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제가 스티브 잡스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유사성, 상관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소설과 스티브 잡스의 실제 생활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사회문화적 토양이 있을 것이다. 그 사회문화적 토양에 어떤 이루어진 것들은 바로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문화 컨텐츠가 많이 소비됨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삶의 영향을 미국에서 미침으로써 그런 인간형이 나타날 수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이겠죠. 모두의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몫이겠지만, 최소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티브 잡스가 왜 그랬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명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틀라스 슈라그드에 나온 그 주인공들의 어떤 사적인 면, 인생관, 또 부에 대한 태도, 또 그리고 가족과 혈육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아틀라스 슈라그드가 스티브 잡스나 이런 미국의 기술을 특히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유형의 엔트리프리너 사업가들의 어떤 행동과 사고와 태도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를 나름대로 그 관련성을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아틀라스 슈라그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